건물에 사람이 있어야 생명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이 찾지 않는 건물은 숨쉬지 않는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여러 번 오고 친구한테 소개도 시켜주고 사진으로도 공유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생명력을 더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이제 완성이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02학번 졸업생 석대희입니다. 네덜란드의 건축회사 MVRDB에서 건축가이자 시니어 프로젝트 리더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건축은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평선을 따라가는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수평선이 저 멀리 있어서 좋은 건축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가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코 닿을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그 수평선으로 가는 여정을 가는 길에 옆에 같이 가는 동료들을 보기도 하고 좋은 풍경을 보기도 하고 좀 돌아가고 힘들면 멈추기도 하는 진짜 여정 자체가 건축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제가 한국에서의 루틴보다 이제 네덜란드에서의 루틴을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네덜란드에서는 7시쯤 이제 기상을 해서 제 남편과 4살 아직 안 된 딸이랑 다 같이 밥을 먹고 회사에 9시 전후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시아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과 한국에서의 시차 때문에 오전에는 온라인 미팅이나 이제 이메일이나 전화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오전 시간을 많이 보내고요. 오후에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미팅, 팀 미팅이나 개인적으로 업무를 많이 몰아서 합니다. 그리고 퇴근은 6시 전후로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혹시나 밀린 일이 있다면 집에서 근무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뭐 책을 읽거나 개인 시간을 보내고 10시나 11시쯤에 이제 잠에 듭니다. 돌아가신 박철수 교수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셨지만 이제 저희 학교 선배님이셔서 좀 자주 찾아뵙고 의논하고 충고도 많이 받고 해서 정말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실 때마다 교수님이라는 딱딱한 이미지가 아니라 약간 인생 선배로서 정말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때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이선영 교수님이랑 김소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여성 건축가, 여성 교수님이라서 너무 멋있다, 항상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되게 자극을 많이 받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설계는 계속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우왕좌왕하고 설계가 되게 어렵다고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좀 다른 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것을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참여했던 것이 서울건축학교라고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어떤 도시를 주제로 워크숍을 하는 게 있었어요. 참여했던 것이 1학년 때 부산, 그다음에 3학년 때 목포를 갔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SNS 뭐 이런 게 없을 때여서 학생들끼리 작업을 공유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게 쉽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를 좀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대학교 연합 건축 동아리가 있었어요. 스튜디오 눈이라고, 그 작업실이 강남역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버스를 타고 강남역까지 가서 선배들, 그러니까 다른 학교 선배들이죠. 다른 학교 선배들이 뭐 공모전 하고 있으면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누가 선배가 와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옆에서 듣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기회가 좋아서 그 당시에 학교에서 배낭여행을 좀 지원을 해줬었어요. 유럽 배낭여행을. 그러면서 제가 유럽에 40일 동안 여행을 다녀올 수가 있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근데 제가 그때 제 영어 실력에 너무나 실망을 한 거죠. 너무나 실망을 해서 안 되겠다. 이걸로는
너무 답답하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영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회화 학원을. 수업 전에 할 수 있는 뭐 7시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기 쪽에 있는 영어 회화 학원을 다녔는데, 근데 그게 또 어떻게 기회가 돼서 제가 싱가포르에 교환학생을 갔다 올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싱가포르 국립대학교로 갔다 왔고,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로 와서 이제 더 큰 세상을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싱가포르를 가서 보니까 이게 좀 더 다른 세상이 있는 걸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러면 더 큰 세상이라는 뭐 유럽은 어떨까?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 졸업 후에 바로 네덜란드로 유학을 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실무를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건축을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델프트 공대에서 가장 느꼈던 큰 차이점은 규모의 차이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델프트 공대의 건축학과에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합해서 2,500명 정도가 되고 교직원 수는 300명이 넘어요. 한국에 50개 정도의 대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덜란드에는 학사와 석사를 모두 통합으로 할 수 있는 대학교가 한 5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0개 정도의 대학교가 이게 하나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런 규모가 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스튜디오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 심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정말 넓은 범위에서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끼리 되게 건강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튜디오끼리도. 그래서 정말 좋은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되고 정말 좋은 렉처를 제공해야 학생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스튜디오가 또 어떻게 작업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선순환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토론 문화였어요. 이제 수업하는 방식이죠. 네덜란드를 갔더니 전부 다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내가 논리적으로 제대로 잘 설명을 할 수만 있으면 그래, 그런 아이디어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업하는 문화 자체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이제 학생들의 작업 방식이 좀 많이 달랐었어요. 델프트 공대를 갔더니 학생들이 9시부터 6시까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침에 출근을 해서 작업을 하고 퇴근을 하는 건데 전 너무 낯선 거예요. 지금도 그러시겠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수업이 끝나고 이제 저녁에 이제 출근을 하는, 그리고 밤을 새는 일상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내 스튜디오 자리가 없고 자기가 랩탑을 들고 다니면서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해요. 그리고 학교도 시험 기간이 아니면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작업할 수 있구나. 그런데 건강하긴 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MBRDB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위치하고 있는 글로벌한 건축 사무소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35개국에서 온 한 300명, 40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주 작은 내부 인테리어 프로젝트부터 건축, 마스터 플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이제 소화하는 회사입니다. 건축 디자인뿐만 아니라 출판이나 전시 같은 걸로도 저희 아이디어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대 건축이랑 도시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MBRDB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제가 베를라 인스티튜트에서 먼저 공부를 하고 취직을 해서 이제 인턴 생활을 먼저 시작하게 됐어요. MBRDB 인턴을 시작하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이, 마침 한국인 직원이 필요했고 그래서 한국인을 찾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운과 타이밍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제가 3년을 일을 하고 좀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이제 델프트 공과대학에 갔어요. 델프트 공과대학에서 2년 있다가 좀 졸업을 하고 MBRDB에서 좀 다시 와줄 수 있겠냐 제안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고 싶었죠. 그래서 그게 맞아 떨어져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의 더 임프린트 프로젝트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프로젝트는 그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것이 아주 많지는 않았었어요. 두 가지였는데, 창문이 없는 건물을 설계할 것, 두 번째는 주변과 통합되어 보이는 디자인을 할 것.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주변에 컨텍스트가 없는 땅인 거죠. 주변에 건물들은 있어요.
주변이 이제 오래된 역사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의 건물 두 동을 주변 건물을 투영시켜서 파사드로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해결책을 찾은 거였는데 창문이 없는 건물이어서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설계 디자인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너무나 복잡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팀원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정말 많은 시간과 정말 많은 노력을 들였고 하면서도 이게 진짜 지어지는 거 맞아? 이게 되는 거야? 라고 계속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잘 구현이 됐고 정말 거기에 딱 들어갔을 때는 좀 약간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 좀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실제로 구현됐다는 게 그런 식으로 경험해 본 건 또 처음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들었던 생각인데 건축을 공부한다는 핑계로 되게 정말 좋은 곳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미술관도 가고 답사도 가고 좋은 건물 보러 다니고 거기 안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삶을 풍요롭게 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제가 하는 건축에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건축을 하려면 좋은 건물을 많이 봐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선순환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건축을 하면서 결국은 제 삶이 좀 다채로워졌다, 풍요로워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경험이 자양분이 될 겁니다. 네. 지금 이게 뭐 이 일이 의미 있어? 뭐 이거는 내가 뭐 해서 뭐 해? 아니면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아,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됐네라고 결국 삶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어떻게 지금 작은 거라도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결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일도 도움이 되는 상황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심하지 마시고 자기 속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